환경 운영 기획 관리. 이제 PDCA에서 지금 이제 운영 기획이니까 이제 뒤에 거의 마지막쯤 되는데 이 운영 기획은 환경에 관련된 좀 특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절차서는 조직의 환경 영향과 환경 방침, 목표 및 세부 목표에 관련이 있는 기능 활동 절차 등을 파악하고 관리 기준에 따라 이들 운영하는 데 적용한다. 목적은 당사의 활동, 제품 이런 것들이 환경 측면의 관리에 필요한 일상 운영의 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규정된 조건 하에서 운영함으로써 환경 방침, 목표를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결국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각 팀장과 부서 환경 담당자들의 당연한 이제 권한이 있고 업무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기 환경이 있고 소음 진동, 그 다음에 폐기물, 유해 화학 물질, 그 다음에 비상사태 교육 훈련, 배출물 관리, 시정 예방 조치 이런 식으로 일단 돼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대기 환경을 오염 안 시키는 회사들도 있죠. 있지만 나중에 여러 또 회사가 어디 또 다니실지 모르니까 한번 여기 대기 오염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 오염 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기 오염 물질이라는 것은 그 원인이 되는 가스, 입자상 물질, 악취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기 오염이라고 얘기한다.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상기 이행과 관련된 대기 오염 배출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조 배출시설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률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설비라도 환경 측면 파악 및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감시 및 측정 등을 통하여 관리 개선한다. 그 다음, 이거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나올 겁니다. 지금은 약간 그 맛보기입니다. 정의.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 소음 및 진동 관리라는 것은 그런 피해를 방지하고 이를 적절하게 관리 운영함으로써 환경 오염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음이라는 것은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진동은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소음 진동 배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소음이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얘기한다. 배출시설은 소음진동규제법 2조 관련 소음진동 배출기설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사라고 했으니까 포함이 되는 것들을 관리하고 근데 우리는 포함되는 그게 없다 확인해 보니 그거에 지금 정당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설비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 관리한다. 폐기물 관리. 적절하게 수집, 보관, 처리를 해서 폐기하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재이용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이라는 것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칼리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생활 폐기물은 사업장의 폐기물, 사업 폐기물 외의 것들,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규정해서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사업자 폐기물이라고 한다. 지정 폐기물은 사업자 폐기물 중 폐유, 폐산,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이런 유해 물질을 지정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폐기물은 아닌데 유해화학 물질이 나오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관리해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화학물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아시는 거고 유해화학물질은 이제 사람에게 환경에 의해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 특정 유해화학물질은 위해 정도가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총량을 정하는 것을 특정 유해 화학 물질이라고 합니다. 모니터링 측정 관리.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검사 설비에 효율적으로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설비 절차에 관리한다. 배출물은 적법하게 보관 처리하고 환경오염의 감시 측정 체제를 유지하는지 확인해서 환경 보존을 위해서 최소화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런 거를 다 하려고 그러면 서로 다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앞서 말했던 거, 이런 것들이 예상치 못하게, 예를 들어 뭐 폐기물을 조금 싣고 가거나 뭐 기름을 싣고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 이런 것들이 좀 비상사태가 될 수가 있겠죠. 당사의 활동, 이런 비상사태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책해서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오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비상대책 대비 여자에 따라 관리한다. 일단은 뭐 기름차가 이제 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제 좀 안타까워. 근데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그죠? 상대 팀에서 상대 자동차가 뭐 잘못됐을 수도 있죠. 그런 리스크가 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라는 절차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운전을 예를 들어 한다 그러면은 그 운전 기사도 뭐 시속 뭐 60은 넘지 마라, 뭐 80은 넘지 마라. 어떤 그 기준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 예방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 증거가 남아 있어야 적절하고 절차사가 있어야 된다. 그 내부 심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시정 예방 조치 실시함으로써 재발 방지 목적에 있고 그거에 따라서 관리한다. 관련 문서들은 굉장히 많죠. 이것도 하나씩 절차서, 지침서 뒤에 다 나올 예정입니다. 소음 및 진동 관리 지침서 보겠습니다. 자, 소음 관련 한번 보시죠. 본 절차서는 당사 공장에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의 감소를 위한 일반적인 대책에 관하여 기술하며 공장 소음 및 진동 운영 관리 절차의 기본이 된다. 소음은 아까 우리 했었죠. 강한 소리, 진동은 강한 흔들림. 소음, 진동 규제 지역. 특정 공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인정되는 지역. 규제 기준은 시행규칙 32조 몇 조, 별표 뭐에서 정한 기준. 소음, 진동, 배출 시설. 기계기구 이런 걸로서 규제법의 시행규칙 2조 별표 1에서 정한 기준. 소음, 진동 방지 시설, 정한 시설. 이거 다 법에 나와 있는 것들을 토대로 뭐 우리가 정한다기보다 그죠? 법이 가장 그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방음 시설, 방진 시설 뭐 이런 것들은 해주시는 게 좋겠죠. 방진 시설, 방음 시설. 그다음에 소음이 없을 때 그걸 암소음, 암진동 없을 때 그 장소에서의 진동. 가장 기본적인 거를 이제 진동이 얼마나 나느냐, 소음이 얼마나 나느냐를 비교하기 위한 그 현장에서의 그냥 그 디폴트 상태가 되겠죠. 책임과 권한. 공장 환경 담당자는 절차서에 따라서 소음, 진동, 운영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또는 외부 기관에게 의뢰하며 측정해서 문제 발생 가능성을 파악해서 필요시 시정 조치, 예방 조치를 처리하여 또 소음, 진동 계측 장비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공장장은 필요시 외부 기관에 감독 대책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업무 절차. 자, 이것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공장장은 필요시 지역 주민에게 활동의 목적, 내용을 설명해서 협력을 구할 수 있다. 공장 소음을 측정해서 자가 측정부에 기록하고 점검의 결과로 발행된 시정 조치 요구서는 부적 감미 시정 조치 절차서에 따라 관리된다. 소음 및 진동에 관한 관련 법규는 환경법규 관리 절차서를 참고한다. 법규 모아둔 것 있었죠, 아까. 공장의 특정 요인을 위한 소음 및 진동의 한계치는 환경법규 관리 절차서에 따라서 공장 환경경영 프로그램을 기술하여 관리한다.
환경 담당은 소음 및 진동 관리에 대한 자료를 해당 부서에 제공한다. 소음 및 진동에 의한 민원 발생 시 공장장은 추가로 측정할 수 있고 가능하면 즉시 저감 대책을 수행한다. 저감 대책을 한번 봅시다. 제일 간단한 게 저소음, 저진동 공법 및 기계를 선정하고, 소음의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공정은 주로 낮 시간대에 진행을 해야겠죠. 너무 이르거나 늦으면 안 되니까. 기계는 가능하면 소음 장치를 설치한 후 운전한다. 그러니까 소음을 낮춰줄 수 있는, 사내 과속 차량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의 속도를 규제하고 경적 사용을 금지해서 과속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가능하다면 방음 시설을 설치. 장비는 정기적인 점검 정비를 실시해서 소음에 관련한 이슈가 안 나도록. 담당자는 공장의 소음 및 진동 운영관리 절차가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환경점검 및 측정관리 절차에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점검해야 된다. 공장의 소음 및 다 점검하고 계시죠? 네, 이런 소음이 많이 나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이거 하실 거예요. 진동 발생량과 영향은 환경 점검 및 측정 관리 절차서에 따라서 점검 및 측정한다. 생산 부서장은 운영 관리 절차에 대한 환경 점검 및 측정 결과를 기록으로 식별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법규의 규제치를 참고해서 환경 목표 및 세부 목표에 따른다. 해당 부서장은 환경 방침과 목표 관리, 측정 자료를 직계 분석해서 반기마다 1회에 통보하도록 한다. 절차서가 있고 자가 측정 기록부가 있습니다. 자가 측정 기록부는 앞에 설명했듯이 언제 누가 했고 측정 기기는 어떤 것을 했다. 측정 기기 이런 거는 다 그죠? 교정 받은 거, 정확히 데시벨을 나타낼 수 있는 거, 측정 지점 약도, 그리고 어디서 측정했다. 측정 소음도, 암소음도 우리가 얘기했죠. 대상 소음도, 암소음도는 그냥 기본,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 장소의 디폴트, 보정치 합계. 소음이 이제 평가를 하면 이제 보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은 적고 해서 결국은 소음도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관리 지침서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당사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 오수, 분뇨, 지하수, 흙탕물, 쓰레기장의 침술수 등의 수질 오염원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기술한다. 오수라는 것은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수직 변소, 목욕탕,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더러운 물을 오수라고 한다. 분뇨,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오염물질, 수질오염 방지시설,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 폐수 배출시설, 수질오염 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기구 및 기타 물체. 공공수역은 하천, 호수, 이런 공공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해야 사용하는 수역. 공장장은 발생하는 수질오염에 대해서 배출물을 감소시키거나 방지하는 책임을 가진다. 환경 담당자는 필요시 수질오염 방지 운영 관리를 상태를 점검하고 측정해서 문제 발생 가능성을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필요시 관리 조직이나 생산 부서장에 공장의 수질오염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업무 절차, 공장의 수질오염 발생원, 지표 수오염, 생산 설비의 냉각수 배출, 식당 및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폐수, 정화조, 물청소. 지하수 오염은 폐공, 폐기물, 이런 매립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원인이 있죠. 이게 가장 좀 많죠. 실제로 비가 오거나 이러면 이제
다 흘러 들어가지고 오염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관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수질 오염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요건은 세부 목표 추진 계획서에 환경 목표 및 세부 목표를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한다. 점검의 결과로 발생된 시행조치, 예방조치 요구서는 시행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 절차서에 따라 분류된다. 저감 대책을 봅시다. 장마철에는 야적장을 시트로 피복하여 오수의 발생을 방지한다. 쌓아놓은 거는 이렇게 한번 야적장을 만들어서 어떤 그 비가 왔을 때 이게 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폐수내 유분은 흡착포 등을 이용해서 제거한다. 그래서 기름이 점점 스며들어서 지하수로 가면 문제가 됩니다. 차량 장비에 무분별한 세차를 금지한다. 발생하는 폐수는 가능한 한 집수해서 수처리 후 방류한다. 정화조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한다. 운영관리, 수질관리 절차가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환경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한다. 그 다음에 배출량은 측정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측정의 결과를 식별 유지 관리할 책임이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규제 기준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그 어떤 기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법률 또는 고객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에 따라서 관리해 주시면 된다.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및 방류수 수질 기준, 이런 게 수질 오염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현장에서는 자기네들만의 그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중대적인 환경 오염을 시키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1일 폐수 배출량 2000 세제곱미터 이상, 2000리터, 2000 미만,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청정지역은 환경기준 1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존해야 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환경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지역은 이 정도 된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 부유물 질량,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을 정도라기보다는 이런 걸 하는 거는 이게 그만큼 오염이 많이 되었느냐, 그걸 나타내는 기준이죠. 다 마실 건 아니잖아요. 공장에서 사용되고 오염 물질이니까 배출 허용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먹는 것과는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똑같다. 환경기준 2등급 정도의 환경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지역 3, 4, 5등급도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특례지역은 환경부 장관이 공단 폐수 종말 처리 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시장 군수가 산업 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8조의 절차에 의해서 지정하는 농공 단지는 이 정도 배출량이 되면은 괜찮다. 방류의 수질 기준은 하수 종말 처리 시설, 폐수 종말 처리 시설은 이 정도 되게끔 다 관리해야 된다. 오수장 1일 점검표. 근데 이 물을 많이 막 쓰고 이런 데는 중소기업이 이렇게 저희는 많이 못 봤는데 그래도 여기서 보면 점검 사항을 보면은 처리장의 청소 상태, 전등 전선의 이상 유무, 판넬 이상 유무, 각 장비의 오일 주유 상태, 각 장비 소음.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그 환경에 맞게끔 또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각 예비 장비의 교체 가동, 급기, 배기 가동 상태, 슬러지의 반송은 주기적인가, 슬러지 농축조의 청소 시기는, 유량계 관리는, 그 다음에 침전, 스컴 발생 제거, 청소 상태, 혹시 미생물, 영양제 투입이 됐는지, 정화조 쪽에 오수처리장,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적어주셔서 점검 결과를 하고 조치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대기오염 관리 지침서 보겠습니다. 당사 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배출가스, 운행 차량 등의 매연 등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의 감소 또는 방지하기 위한 관리 절차에 대해서 기술한다. 자, 대기오염 한번 보겠습니다. 분체상 물질, 석탄, 시멘트, 토사 등 기타 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입자상의 물질을 분체상 물질이라고 하고, 가스상의 물질, 물질의 연소 합성 분해 시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방진벽, 방진망, 방진막, 방진덮개. 분체상의 물질의 저장, 이송, 상적, 하역, 수송 또는 바람 등 자연의 힘에 의해 발생되는 분진을 억제하거나 또는 일정한 구조물의 개방 부위 등을 통하여 분진이 외부로 비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벽망막 또는 덮개를 말한다. 입자상의 물질, 물질의 파쇄, 선적, 퇴적, 이적, 기타, 기계적 처리, 연소, 합성, 분해 시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입자상 물질. 공장장은 대기오염 방지에 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점검하고 측정해서 문제 발생 가능성을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대기오염 감소와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지원 요청, 방지시설 관리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진다. 공장의 주요 대기오염원은 다음과 같다. 생산설비 운전으로 인한 연소 가스 배출, 내연기관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은 연소가 되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그 가스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운반 작업에 의한 연소가스 배출, 화학물질 사용 시 발생하는 가스가 대기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생산설비 운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처리. 생산설비 운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은 소량이나마 지속적인 현상으로 장비에 대한 관련 배출 절차서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려한다. 생산 담당은 장비의 가동 시간을 공장 환경 담당자와 협조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이제 환경을 신경 써야 되니까 물론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가스가 좀 나왔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좀 줄어들었다가 나중에 또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왜 올라가는지, 그죠? 발생 기간이 왜 올라가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거 자꾸 이건 중간에 초기화를 한다. 그럼 초기화를 해도 안 해도 제품에 혹시 문제가 없나 한번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노력할 수가 있는 지점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대기오염 저감 대책. 자, 일단은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에 집진 장치, 폐기물을 이제 하면 먼지도 날리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부착된 소각로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소각로에 대해서 폐기물의 양과 성분, 발생량, 처리법, 소각로 보수사항 이런 것들이 업무가 있어줘야 된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배출시설의 발생 대상 사업, 그러니까 환경법규 오염물질 규제 대상 사업장이 있어요. 그런 걸로 지정이 되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 찾아와서 확인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자발적으로 어떤 사이트에다가 수동으로 올리는 거 있고 자동으로 그냥 올려지는 게 있어요. 그 측정 장비가 자동으로 올려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로 모니터가 되게 됩니다. 배출시설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허가 신청서 제출해서 설치를 가동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임명 또는 신고한다. 그 다음에 처리 결과의 기록 보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의 상황을 기록부에 매일 기록해서 7년간 자가측정 보존하고 자가측정 결과의 기록부 이런 것들은 2년간 보존한다.
환경 담당자는 공장의 대기 관리가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환경관리 체크리스트와 기본환경영향부 등록, 공장환경영향부 등록상의 운영관리, 중장기 참고로 활용해서 1일 1회 이상 감시한다. 부적합사항 발견 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에 따라서 요구서를 발행해서 한다. 어떨 때 하냐면 대기오염 관리 절차를 위반하였거나 그로 인해서 환경영향을 일으킨 경우, 민원이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을 받은 경우, 공사가 중단될 경우에 시정조치 요구서를 발행을 합니다. 담당자는 대기오염 운영관리가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환경점검 및 측정관리 절차에 따라서 체크리스트 활용해서 점검하여 주요 환경 부적합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 요구서 발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것을 하냐면 유지 관리하고 해서 결국은 환경 목표와 세부 목표에 따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첨부 사항들을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인 임명 및 개임 신고서. 이제 임명이 시작됐다라는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거고, 누가 언제 어떻게 임명하겠습니다. 대표이사 누구누구 해서 환경관리인을 이제 임명한 다음에 관리하도록 임명장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 개시 신고서. 배출시설이 있고 방지시설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좀 일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좀 더 방지시설이 좀 더 길어야겠죠. 배출시설이 예를 들어부터 뭐 1시부터 뭐 예를 들어 뭐 3시까지 한다. 그러면은 이제 방지시설은 가동하기 전에 이제 좀 더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건 뭐 예시입니다. 뭐 12시부터 뭐 한 5시까지 여유 있게 이 대기에 대해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여유 있게 관리를 하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그럼 그거 아까 가동시간을 했는데 그러면은 따로 여기다가 운영을 기록한 거에 대해서 일일이 한번 적어보는 거죠. 아까 여기는 신고 언제 하겠다. 여기는 그 운영한 걸 좀 디테일하게 적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배출구별 주요 배출시설 가동 조업시간, 방지시설명, 설치 위치, 전력이 얼마나 썼는지. 전력도 많이 사용하면 좀 적절하지 못해요. 처리를 얼마만큼 했는지. 근데 오염물질 더 많이 처리했다. 그러면은 좀 나을 수 있겠죠. 처리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 사용했던 약품은 어떻게 되고 양은 어떻게 됐는지도 기록해서 방지시설을 운영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유지보수가 돼야겠죠. 방지시설명이 뭐고, 배출구별, 배출구가 뭐 여러 개다. 그러면 이거 시설명이 있지만은 뭐 A, B, C 군데, 뭐 A 지역, B 지역, C 지역, 보수기간 얼마나 했고, 보수는 누가 했고, 그 다음에 보수 명세서는 얼마나 된다. 환경 담당자가 누가 어떤 직책으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를 했다. 뭐 담당했을 때 주로 했던 일, 어느 나라 와서 했던 일 이런 거 적어주면 좋겠죠. 뭐 방지시설을 모니터링했다, 점검했다, 양을 측정했다, 양 측정이 된 것을 확인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 지침서 보겠습니다. 자, 폐기물이 이제 아무래도 뭐 수질오염, 뭐 토양오염, 공기오염보다는 가장 많은 부분을 좀 처리를 하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발생되는 폐기물을 수집, 분리, 저장, 운반,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 기술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그 다음에 뭐 당연히 환경 경영 시스템을 이룩하고자 위함이죠. 자, 폐기물, 사람의 생활이나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 폐기물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폐기물 일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1회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진짜 많은 데가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정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폐성면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3조 별표 3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책임과 권한. 부서장, 공장장은 폐기물을 최대한 감소한 조치를 취하고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폐기물 최적의 방법으로 처리할 책임이 있다. 폐기물 종류, 발생량을 파악해서 그 환경계획사의 이행 확인 여부를 감독한다. 공장 환경 담당자는 폐기물의 감소 방안을 협의하고 폐기물 감소 방안을 수립해야 된다. 전 임직원은 생활 폐기물의 감소와 분리수거 및 재사용에 대한 이행 책임이 있다. 이제 거의 뭐 우리가 아파트에서 막 그 분리수거 하는 것처럼 현장에서도 거의 그거와 비슷하게끔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이죠.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주기적으로 폐기물의 양을 점점 점검 및 측정하도록 한다. 측정관리 절차에 따르고 세부 추진 계획서, 환경 목표 및 세부 목표에 반영하도록 한다. 업무 절차. 폐기물을 식별하고, 이거는 뭐 플라스틱이고, 이거는 폐유고 이런 것들. 절차서에 기술된 폐기물의 보관, 운반 및 처리 방법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 기록해야 된다. 이거를 잘 안 따르면 안 돼요. 이거를 처음 신규자분이 오셔가지고 제대로 교육 못 받고 하면 진짜 아무데나 버릴 수가 있거든요. 절차에 따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좀 교육을 하면 좋습니다. 폐기물의 감소와 전사 환경영향 계획표 목표 세부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을 모든 본사, 공장 직원,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실시한다. 폐기물의 저감 대책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더 열어놓는다 이 말이죠. 설계 시 폐기물의 감소 공법의 채택 및 사용 자재 선정. 자재 구매 시 정확한 실측에 의한 로디 최소화 및 포장재 절감 방안 강구. 생산 시 포장재의 분리수거 및 재반출. 폐기물의 운영 관리 절차. 일단 어떻게 하겠는지 수립 계획 보고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계획 및 그 다음에 절감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활용 계획을 해상부서장에 보고하고 보고한다. 발생량 억제 방안. 사업 수행 중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발생 억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자재 반입 시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은 자재 납품사가 전량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한다든지 하면은 제일 좋다. 공장 장비 운영 시 발생되는 폐기물 이런 것들은 장비업자가 전량 회수 처리. 아니면 이거 돈 주고 그죠? 다 보내야겠죠. 표준화 작업에 의한 잔여 자재의 발생. 그러니까 작업 방식을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누가 이 일을 하든 간에 여기는 하루에 폐기물이 1kg이 나와야 된다. 또 넘어가면은 그건 좀 거시기하다. 뭔가 작업 방식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측면인 것 같고 바로 이제 실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일회용 자재가 있는 걸 확인해서 다 이제 지양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를 선정 사용. 자, 이거는 뭐 많죠. 종이컵부터 시작해서 포장이라든지 다른 것들. 이면지 활용, 분리수거 당연히 해야 되고요. 폐기물의 분리, 보관 처리. 발생되는 폐기물을 흐름도 첨부 1번과 같이 처리 방법 2에 따라서 법규 참조해서 적절하게 수거하고 보관해야 된다. 첨부 이걸 나중에 뒤에 한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보관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공장, 사무실, 식당, 공공장소 주위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것도 쓰레기통이 그러니까 분리수거 제대로 할 수가 없으면 그냥 막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일단 갖춰 놓는 것 그것부터 중요하죠. 지정된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 외에 폐기물과 구분 이런 건 좀 특수하게 관리가 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은 별도 보관 장소에 식별하여 보관한다. 여기다 버려야 된다.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고 뭐 폐유 같은 것들은 반드시 여기다 버려야 된다 하고 교육시키고 장소 알려주고 폐기물의 보관 시에서는 보관할 때는 비산, 유출, 지하 침투,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그렇죠. 보관할 때 잘못 보관하면 이거 진짜 좀 비 오거나 바람에 불어서 뭐가 자빠지거나 모아둔 게 흐르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폐기물은 4가지로 나눠 분류하되 장기 보관으로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액체 또는 유동성 폐기물의 보관 시에는 전후용기를 사용하고 혼합 사용이 안 되도록 한다. 폐기물의 보관 장소는 적절히 식별돼야 된다. 식별이 중요합니다. 보건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 주위에 뭐 좀 그 발암물질 같은 걸 뭐 버렸는데 그게 사람한테 안 좋다. 그러면 거기에 좀 접근을 할 수 없도록 해야겠죠. 폐기물의 처리. 분리수거 보관된 폐기물은 처리 방법 첨부 2번 나중에 뒤에서 볼 겁니다. 그거와 환경등록부를 참고해서 적법하게 처리해야 된다. 생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로 처리하죠. 분리수거랑 그 다음에 가연성 폐기물은 공장에 설치된 소각로에서 소각 처리하거나 폐기물 위탁, 지정 폐기물 위탁 처리 업체에 처리한다. 소각 잔재물은 PE4대에 담아서 위탁 처리. 불련성 폐기물은 잘 안 타는 것들은 일정 이상 되면 수집 위탁 처리. 지정 폐기물, 정부에 등록된 지정 폐기물 처리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연락해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재활용 폐기물, 관할 재생공사에 연락해서 수거하도록 합니다. 위탁 처리 시 위탁 업체는 허가업체임을 확인한다. 이게 중요해요. 허가업체가 아닌데다가 돈 받고 넘겨주면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아무 때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곤란합니다. 중요하고, 이거 나중에 3자 심사나 2자 심사 올 때 이런 거 다 확인하거든요. 허가업체 어디에 그 증명서를 한번, 업체 그 계약서를 한번 보자.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지 진짜 확인해보자.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사업장 폐기물 신고사 배출자 신고 대상인 경우 관할 시장, 군수, 출전장에 신고한다. 일에 300kg 배출 공장은 배출일 1개월부터 이내에 사업장 폐기물 첨부 사에 의거해서 해야 되고 1톤 1회 이상, 주에 1톤 이상 이런 것들은 7일 이내에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서식에 의거해서 폐기물 처리 시 소각로 설치가 폐기물 처리 비용보다 저렴하다고 판단되는 공장은 소각로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 소각로 설치는 다음과 같다. 도시나 도지사에게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해서 성능 검사를 받아 합격하면은 이제 그거를 소각로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소각로는 그죠 많은 탄소를 배출하니까 다 태우면은 거기다 탄소가 많이 되죠. 그다음에 처리 실적 보고. 공장 환경 담당은 폐자재 재활용 실적을 작성해서 생산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생산 부서장은 보고된 폐자재 재활용 실적을 취합해서 공장장에 보고. 그래서 이게 다 시에 군이나 시에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이 돼야 되니까. 소각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경우 폐기물 배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폐기물 중간 처리 실적 보고서를 작성해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며 소각로 폐쇄 시 폐기물 시설 사용 종료 폐쇄 신고서를 작성해서 이것도 더 이상 안 합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기록해야 될 것들은 발생량, 재이용 상황, 처리 실적 등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에 3년간 보존한다. 소각로를 설치, 관리하는 공장은 그런 중간 처리시설 운영 대장에 기록해서 3년간 보존. 감시 및 측정.
환경 담당자는 폐기물이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법정 서식으로 확인한다. 다음과 같은 부적합 발생 시 경미한 환경 영향의 경우에는 구두 시정, 중대한 환경 영향의 경우에는 부적합 및 시정 조치 절차에 따라서 시정 조치 요구서 발생한다. 자, 뭐냐면은 요거는 좀 중대한 거죠. 폐기물 절차를 위반하였거나 이로 인해서 환경 영향을 일으킨 경우, 민원이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받은 경우,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반으로 해서 그런 경우에는 좀 심각하다. 폐기물 분리수거 체제는 배출을 했어요. 수거를 하고 운반, 그다음에 적환장에 모으고 중간 처리, 최종 처리가 되는 것의 예시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것들 흐름도 처리 방법, 관리 대장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폐기물 관리 흐름도 보면은 보고, 억제, 분리수거, 보관, 처리 순서대로 되어 있고 처리 실적 보고 마지막에 그다음에 생산부와 외부 관계자 사용 양식, 우리가 어떤 양식을 쓸 건지 뭐 계획서, 문서 이름이죠. 자, 그러면 사전 조사를 해서 우리가 폐기물이 얼마큼 나온다, 어떻게 하면은 저감할 수 있을까 수립을 하고 그럼 그 계획을 보고합니다. 생산부에서 접수를 해서 취합한 다음에 접수가 되게 되고 폐기물을 이제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발생 억제를 한다고 했으니까 해야겠죠. 어떻게 억제하는지는 이제 저감 대책 수립을 했으니까. 근데 분리수거도 하고 보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처리가 되는 것들은 처리했으면 기록 보관하고 신고 대상인지 확인한다면 이건 신고를 해야 돼요. 이게 신고를 안 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접수를 하면 되고 처리 실적을 이제 작성하는 거죠. 폐기물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관리가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나왔는지, 무엇이 배출이 더 됐고 덜 됐는지 보고해서 접수 취합해서 다시 보고 접수. 외부의 관계자나 우리 경영 검토라든지 그런 거 할 때 계속 보고서를 모아놨다가 마지막에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 방법. 발생했으면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나눠야 되죠.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가연성과 불연성, 재활용성, 산업 폐기물, 취업 폐기물을 나눠가지고 아주 잘 돼 있죠. 가연성은 폐지 뭐 이런 것들은 자체 소각. 불연성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따로따로 모아서 위탁. 산업 폐기물은 이제 다시 또 나눠지게 되는데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 산업 폐지. 그 다음에 지정 폐기물이 있겠죠. 지정 폐기물은 처리업체에 위탁해 주시면 되고 가연성인 것들은 뭐 폐비닐, 폐목재 이런 것도 자체 소각하거나 위탁 처리. 잘 안 타는 것들은 잔재물, 태우고 남은 것들 위탁 처리. 재활용성, 철판, 설비, 기기 이런 건 재활용 업체 위탁 처리. 그 다음에 산업, 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특수한 그런 제품들이죠. 위탁 업체나 자체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한다. 사업 폐기물 관리 대장. 발생 폐기물이 어떤 게 있었으면은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발생 내역, 자가 처리 내역, 위탁 처리 내역을 구성해서 언제 얼마나 발생했고 무게가 얼마나 돼서 처리를 했다. 중간 처리, 최종 처리. 최종 처리라는 거는 환경 이제 뭐 폐유, 그다음에 뭐 폐기물 이런 것들을 뭐 줄이거나 뭐 걸러냈거나 정화를 시켰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죠. 대기면은 뭐 좀 집중기 설치했다든지 그런 것들. 처리를 얼마나 했다. 그 다음에 위탁을 했다면 위탁을 우리가 얼마만큼 나머지를 보냈다. 무게가 얼마나 된다. 그래서 이게 그죠? 계속 위탁된 거는 뭐 늘어나면 좋고 처리된 것도 늘어나면 좋고 일단 발생량이 이건 줄어들면 좋고 그죠? 이건 줄어들면 좋고 이건 늘어나면 좋고 늘어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보고 어디가 자꾸 문제가 생긴다. 여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뭐 방법이 없겠냐. 여기는 잘 되고 있다. 여기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여기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파악되게끔 해주는 것이 폐기물 관리대장. 환경 유해 물질 관리 지침서 보겠습니다. 환경 유해 물질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서 확인해 보고 여러분들 적용하실 수 있다면은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회사에 아마 관리가 되고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게 어떤 맥락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당사의 생산활동 전 공정을 통해 투입 또는 발생되는 유해화학 물질 보관, 취급 및 관리에 대한 절차를 기술한다. 이런 것들은 그죠? 환경을 오염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에게도 피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안전상에서도 이거는 같이 다뤄야 될 그런 문제고, 취급 관리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화학물질이라는 것은 원소 또는 화합물에 인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생긴 물질을 추출 정제한 것이 화학물질이다. 유해 화학물질은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한 그런 것 화학물질을 유해 화학물질. 유독물은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미칠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 기준에 따라 환경부도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책임과 권한. 공장장은 생산부에서 배포한 목록을 현장의 근거로 현장의 환경 유해 자재를 식별하고 유해한 자재의 보관 및 취급에 대해서 책임을 갖는다. 공장에 반입되는 환경에 유해한 자재를 식별하고 주간 단위로 환경 유해 자재의 보관 상태를 관리한다. 유해 자재의 목록 작성 시 이의 작성 지원을 생산 부서장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환경 유해 자재 보관 및 취급 지침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그죠? 관리에 관한 내용이죠. 말 그대로 다 읽어보면은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제품 설명서 법규를 검토해서 유해물질 자재 목록을 개정하도록 한다. 업무 절차는 식별하고 관리하고 어떻게 하냐면 환경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재에 대한 검토 및 확인, 취급, 보건 안전 절차를 고려하고 유해 폐기물의 명확한 식별 및 분리. 그 다음에 5번이 제일 중요하죠. 사람이 결국 이걸 다룰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보관이 돼? 햇빛에 두면은 폭발한다든지, 그 다음에 온도가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증기가 막 돼서 날아 올라가지고 사람 호흡기로 들어간다든지, 증발이 빨리 된다든지 이런 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또 만지면 몇 초 내에 손으로 빨리 닦아야 된다.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땅에 또 들어가면은 정말 안 좋아진다.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서 주의를 잘 시켜줘야 됩니다. 환경에 유해한 물품은 수질을 오염시키는 물질, 토양을 오염시키는 물질,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이 될 수 있다. 공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감시하는 결과로서 시정조치 요구서, 시정조치 절차서에 따라서 관리한다. 유해물질 자재 목록을 작성해서 배포해서 참고되도록 한다. 환경 유해물질의 자재 목록의 준비. 구매 담당자하고도 이 부서와도 협조를 해야겠죠. 제일 좋은 거는 환경 유해 자재 목록을 어쩔 수 없으면 사용하는데 이거 좀 대체되는 물질이 있다. 좀 친환경적으로.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구매하면 좋죠. 의외로 이런 게 잘 안 바뀌어요. 왜냐면은 항상 해왔던 게 있고 귀찮고 새로 뭔가를 또 만들어야 되고, 분명히 아마 대체제가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좀 너무 구하기 어렵거나 가격이 비싸거나 이러면 또 어렵겠죠. 보관 관리.
제일 좋은 거는 제작자 권고사항,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디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도 있지만 이걸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걸 당신네 회사에서 샀는데 이 물질을 어떻게 하면 잘 보관할 수 있을까요? 설명서가 있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뭐 물어보신다든지, 그 제작자 요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점. 수질, 토양, 인체 등의 유해한 물질의 보관은 다음을 따른다. 반입되는지 확인하고, 담당자는 폐기물, 유해 폐기물이 수질, 토양 오염을 시킬 수 있음을 고려해야 된다. 공장장은 자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 절차서 유해 자재 보관 장소를 제공해야 된다. 환경 담당자는 환경 유해 자재가 절차서대로 보관되고 있는지 감시한다. 누출이나 유출에 대해서 비상계획서상의 기술을 해야 된다. 운반 및 취급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현장에서, 현장 내에서 움직이는 것도 있고, 이걸 뭐 이제 운송을 하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막 정전기가 나서도 막 불꽃이 일으키는 것도 있고, 폭발하는 것도 있고, 뭐 어떤 걸 막 가다가 막 굳어버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운반 및 취급 관리를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아마 현장에 이제 많이 계시다 보면 이게 어떤 특성이 있구나를 알 수 있는데, 좀 신화학 물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겨울철, 여름철 뭐 이런 때에 잘 그 관리가 안 되면은 조금만 관리 부실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자재는 제작사 권고사항에 의거 운반 취급된다.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재, 제품 이런 것들은 절차서나 법규에 따른다. 그 안전보건공단이나 이런 데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어떤 물질이 어떻게 취급해야 된다. 환경 담당자는 유해 자재의 운반 및 취급을 위해서 절차서 따른 요구사항에 따른 지침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유해 자재가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인식하고 자재 운반 취급 시 요건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운영관리 기술돼야 된다. 운영관리도 세부계획 초안된다. 식별 유지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되고, 양식은 유해 자재 관리 대장, 유해 물질 자재 목록. 환경 유해 자재 관리 대장은 말 그대로 언제 입고돼서 출고돼서 재고가 있다. 유해 물질명은 무엇이고, 유해 자재들이 입고, 재고, 출고 이런 것들에 계속 흘러가듯이 어디서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 자꾸 우리가 모니터링 돼야 된다. 그래서 어디서 문제가 났는지, 만약에 문제가 일어났다면 알 수 있어야 되니까요. 유해 물질 자재 목록, 우리 회사가 쓰는 것들, 사용 목적, 이름, 보관 장소, 보관 및 관리, 영향 대책, 요거를 현장에 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게 사무실에만 있으면 안 되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요게 왜 중요한지는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런 양식으로 관리하게 된다.